제 이름은 박현우, 92세 현역 의사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62세이던 그해 저는 병원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그 순간 무릎에서 들리는 뚝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관절의 파열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소리였습니다. 박 선생,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료 의사의 말을 듣던 순간 제 머릿속에는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같은 진단을 받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환자들, 그들의 절망과 체념이 이제 제 것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환자 중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95세인 최동훈 할아버지.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걸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왜 그렇게 다리를 함부로 대하시오? 다리는 우리 몸의 뿌리요. 기둥이자 두 번째 심장이요. 다리가 늙으면 온몸이 늙고 다리가 젊으면 온몸이 젊어지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넘나들며 연구했던 최 할아버지는 제게 놀라운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최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30년간 발전시켜온 다리 젊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지식으로 저는 수술대 위에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30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이제 92세인 제가 60대처럼 활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다리의 비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박 선생,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다리에 달렸소. 걷는 자가 살아남고 멈추는 자는 글쎄 멸종되었겠지. 최 할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은 걷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친 지 일주일 후 최 할아버지는 저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걷는 법을 잊어버렸소. 발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발의 가장자리를 따라 무게 중심이 이동하다가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야 하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지만 놀랍게도 5분, 10분, 15분이 지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몸이 기억해내고 있어.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걷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최 할아버지의 걷기 비법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발꿈치 바깥쪽 발가락 순으로 발을 굴리듯 걷기. 둘째, 시선은 15도 정도 위로, 허리는 곧게 펴기. 셋째,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서 앞뒤로 흔들기. 넷째, 무릎보다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다고 상상하며 걷기. 자연은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었소. 이는 평생 사용하라는 선물이지 60대에 버리라는 뜻이 아니오.
최 할아버지의 말처럼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그의 방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고통스러웠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 당신이 겪은 일은 기적이 아니요. 그저 몸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은 것뿐이요. 다리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소.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그러던 어느 날 최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마당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박 선생,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병원에 가기 아까웠소.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되셨군요. 최 할아버지의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아래 평평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 돌 위에 앉히고 자신의 맨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을 보시오. 95세의 발이요 하지만 젊은이의 발처럼 유연하고 강하지 않소? 놀랍게도 그의 발은 주름이 있었지만 변형이 없고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가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다리의 힘은 세 부분에서 옵니다. 이것을 황금 삼각형이라고 부르지요. 그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허벅지 앞쪽은 몸을 일으키는 힘, 허벅지 뒤쪽은 몸을 안정시키는 힘, 종아리는 몸을 추진하는 힘. 이 세 근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다리가 젊어집니다. 하나라도 약해지면 나머지가 과부하를 받아 결국 무너지게 되지요. 최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황금 삼각형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운동들이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오. 복잡한 기계는 필요 없소. 우리 몸과 중력만으로 충분하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서기였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벽을 짚고 종아리 들어 올리기였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이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마지막은 누워서 무릎 굽히기였습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3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비결이요. 저는 의사로서 이 운동들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최 할아버지, 이 운동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재활 프로그램을 처방하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효과는 제 나이가 증명하지 않소?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요. 다리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것이요. 그의 말대로 저는 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실천했습니다. 2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계단을 통증 없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조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군요. 박 선생,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시간입니다. 최 할아버지의 집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저를 작은 정원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 물고기들을 보세요. 그들의 움직임이 매끄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고기의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꼬리를 움직일 때마다 혈액이 순환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그는 사람의 다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리는 우리의 제2의 심장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정맥을 통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결국 온몸이 늙어버립니다. 최할아버지는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리 펌프 기능의 저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발한 활동으로 이 펌프가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줄어들면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온갖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것이 통증, 부종, 그리고 모든 노화 현상의 시작입니다. 그날 그는 저에게 다리순환 마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20분간 수행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자극하기 골프공이나 단단한 공을 발바닥으로 5분간 굴리기. 두 번째, 종아리 쓸어 올리기 발목에서 무릎까지 양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세 번째, 다리 높이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10분간 휴식하기.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는 다리의 펌프 기능을 복원하는 의식입니다. 매일 저녁 이 의식을 행하면 밤사이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다리 순환 마법을 실천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침 부종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혈압까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다리가 건강해지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심장이 건강해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결국 온몸이 젊어집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걷기는 다리의 근육을 활성화하고 황금 삼각형 운동은 다리의 구조를 강화하며 다리 순환 마법은 다리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다리는 30년 젊어집니다. 최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그가 가르쳐 준 방법들로 제 무릎 문제를 거의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74세의 김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5년간 병원마다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들은 모두 수술하라고만 하는데 제 나이에 수술이 두려워요. 김 씨의 무릎 상태는 제가 6개월 전에 겪었던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통의학적 치료도 가능하지만 제가 최근 배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제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수 씨는 제 첫 다리 젊음 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3가지 교훈을 가르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만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올바르게 걷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황금 삼각형 운동은 통증 때문에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아파서 계속하기 어려워요. 저는 김 씨를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 주세요.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2주차 그는 약간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녁 다리 순환 마법 후에는 다음날 아침 통증이 덜했다고 했습니다. 4주차가 되었을 때 김 씨는 병원에 들어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30분 동안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3개월 후 김영수 씨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가벼운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인내심이 부족해 중도에 포기했고 일부는 너무 심각한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약 70%의 환자들은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최할아버지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의 방법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치유의 속도와 정도는 각자의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를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그는 제게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연구한 다리 젊음의 비밀을 담은 노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줄 때가 되었소. 노트 안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연령대별 다리 관리법, 다리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와 대처법 등 다양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다리 젊음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집안 환경부터 신발 선택, 잠자리에서의 다리 위치까지 세세한 조언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닥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하고 의자는 무릎이 90도를 이루는 높이여야 하며 침대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노트에는 다리 건강과 정신 건강의 연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독립의 상징입니다. 다리에 감사하고 다리와 대화하며 다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할아버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그리고 당신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전해져야 합니다. 다리 젊음의 비밀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이제는 당신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읽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최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향년 96세 마지막까지 다리 건강을 유지한 채로 저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이 지식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최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후 지난 30년 동안 저는 그의 방법을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리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건강이 개선된 환자들은 흥미롭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우울감이 감소했으며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릎 통증 때문에 찾아왔는데 치매 증상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의 피드백은 제가 최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단순한 다리 치료법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법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82세 이영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하며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자녀들의 요청으로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다리 운동과 마사지를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이 할머니는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가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력도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니 뇌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이 경험은 제게 다리 건강과 뇌 건강의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규칙적인 걷기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혈액순환 개선 이상입니다.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들이 뇌의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최할아버지가 말했던 다리가 젊으면 온몸이 젊어진다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다리 젊음의 비밀을 7일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1일차 다리와의 대화 시작하기. 첫째 날은 다리와 정신적 연결을 형성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가 아플 때만 그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안녕, 내 다리야. 너는 매일 나를 지탱해주고 있구나. 고마워. 이렇게 다리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현재 상태를 체크합니다. 저의 환자 58세 박상미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리와 대화하다니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다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니 평소에 얼마나 다리를 무시했는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다리가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2일차 올바른 걷기의 시작. 둘째 날은 최할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 올바른 걷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으세요. 발꿈치 발바깥 쪽 발가락 순으로 발을 굴리듯 걷습니다. 시선은 15도 정도 위로, 허리는 곧게 펴니다. 65세 김정환 씨의 경험입니다. 저는 20년간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고생했어요. 발이 저리고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죠. 박 선생님의 걷기 방법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걸었고 이제는 하루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발의 통증과 저림이 80% 정도 줄었어요. 3일차 황금 삼각형 운동 도입. 셋째 날부터는 다리의 황금 삼각형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회 실시합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여 점차 낮은 의자로 바꿔갑니다. 두 번째, 벽을 짚고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5회 실시합니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3초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를 양쪽 각 5회씩 실시합니다. 78세 채영이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권유받았어요. 하지만 이 운동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던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4일차 다리 순환 마법 시작. 넷째 날부터는 최할아버지의 세 번째 교훈, 다리 순환 마법을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20분 동안 3단계로 진행합니다. 5분 동안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으로 발바닥 마사지하기. 5분 동안 발목에서 무릎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10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휴식하기. 71세 이상훈 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지정맥류와 다리 부종으로 고생했어요. 밤에는 다리가 욱신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이 마사지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다리 마사지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어요. 5일차 다리에 좋은 음식 알아보기. 다섯째 날은 다리 건강을 위한 식단을 탐색하는 날입니다. 최할아버지의 노트에는 다리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 젊음을 위한 5가지 슈퍼푸드. 첫째,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셋째,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강황은 항염증 효과로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다섯째,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81세 김미영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제 손가락과 발가락 관절염이 너무 심했어요. 박 선생님이 추천해준 식품들, 특히 생강차와 강황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아침에 느끼던 관절 뻣뻣함이 많이 줄었고 손가락으로 단추를 잠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단 변화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6일차 일상 습관 바꾸기. 여섯째 날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리 젊음을 촉진하는 작은 습관들을 도입하는 날입니다. 첫째, 신발 바꾸기. 굽이 3cm 이하이고 발등이 편안한 신발 선택하기. 둘째, 앉는 자세 개선하기. 의자에 앉을 때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하고 다리를 꼬지 않기. 셋째, 30-30 규칙 도입하기. 30분마다 30초씩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기. 넷째, 잠자리 습관 개선하기. 취침 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 정렬 돕기. 68세 정민수 씨의 변화입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아팠죠. 박 선생님이 알려준 30-30 규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다리가 훨씬 가볍고 허리 통증도 줄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7일차 장기 계획 세우기와 성찰.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성찰과 계획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달이 젊음 여정을 계획합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이 젊음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박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며 작은 변화들을 기록했죠. 아침에 화장실 가는 첫걸음이 덜 아프다든지, 계단에서 손잡이를 덜 의존한다든지 하는 변화요. 3개월 후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냈더군요. 이제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정석 씨는 75세의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김 씨는 회상합니다. 그는 달이 젊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거의 기대가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운동과 마사지로만 구성된 수정된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오늘은 30초만 서봅시다. 라고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죠. 다음 주는 45초, 그 다음 주는 1분. 6개월 후 김 씨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고 2년 후에는 그의 82번째 생일에 작은 동네 뒷산을 등반했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니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이미경 씨는 젊은 시절 발레리나였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발과 발목의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직업병이라며 평생 통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레를 가르치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녀는 특히 다리 순환 마법에 집중했고 발바닥 자극하기와 발목 회전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3주차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첫 통증이 줄기 시작했죠. 3개월 후 그녀는 통증약 없이도 2시간 동안 발레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단한 발레 동작을 직접 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선생님, 다시 춤을 추시네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젊은 사례도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2형 당뇨를 진단받은 45세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당뇨로 인한 발 저림과 통증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가면 50대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때 제 아버지가 다리 저림으로 시작해 결국 발 절단까지 가는 모습을 봤기에 정말 두려웠죠. 그는 다리 젊은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특히 올바른 걷기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걷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걷기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발 저림도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1년 후 그는 하프 마라톤 완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km를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다리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제 나이 92세, 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 선생님, 이 방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 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수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두 다리로 서고 걷고 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인의 다리 문제는 대부분 이 자연의 설계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 딱딱한 인공 바닥, 부자연스러운 신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의존. 이 모든 것이 우리 다리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다행히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다리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리 젊음의 미래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세요. 걷고, 뛰고, 춤추고,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다리가 보낸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리 순환 마법을 실천하세요. 이것이 최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지식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다리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적습니까? 아니면 늙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리 통증, 뻣뻣함,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리가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다행히도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리 젊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20분을 투자하세요. 다리 순환 마법을 실천하세요. 발바닥을 자극하고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내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최할아버지 황금 삼각형 운동 중 하나인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5회만 실천하세요. 내일 점심시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발꿈치 발바깥 쪽 발가락 순으로 발을 굴리듯 걷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는 이 세 가지만 일주일간 실천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을 30년이나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리가 젊으면 마음도 젊어지고 인생이 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지는 여정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항상 응원합니다.